자, 이번 이야기는 망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망키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참여를 못 하셨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코맹맹이 소리 좀 날 것 같다고 하시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최대한 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망키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도, 어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악마로 기억될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그렇죠.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 욕하고 싶은데 그냥 넣어두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최대한 노딱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있는 그대로 하면은 이거는 통편집 당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최대한 엑기스 뽑아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망키예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 같은 이야기도 하더라. 음모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소문이 아니라 매스컴이랑 엄청 논란이 되었던 실제 사건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들으면 알 수 있는 분들도 많겠죠. 예. 네, 이름과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제보해주신 여성분은 중국인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폐업을 하셨지만 여전히 한국에 사시고 계시고 남편분도 한국인이라서 거의 반한국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연쇄살인마를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조선족이 그 지역에 많이 살거든요. 저희도 외국에 나가면 한인 식당을 많이 찾잖아요. 여기도 그렇대요. 한국인보다는 식당을 차리면은 조선족 분들이 자주 왔었고 단골도 조선족 분들이 엄청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한국인에 더 가까우신 돌수님인지라 조선족 사람들보다 이 한국인들의 그 이웃집 간에 인사하고 품앗이하는 그런 풍습이 더 정겨우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돌수님이 이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이 도시의 중심가에서 일하고 있는 동생인 돌자 때문에 같이 식당을 차리게 된 거예요. 돌자는 이미 이 근방에서 아직도 양꼬치 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돌자는 이미 돌수님보다 더 오래 여기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자문을 많이 구했대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근데 그 당시가 한 20년 다 돼간다고 하니까 요즘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도 돌자는 피가 섞인 친언니니까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줬고 특히 납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꼭 문 닫고 나면 남편이랑 같이 다녀라. 아직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쪽 사람들은 이미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이 납치에 대한 타겟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 그래서 자녀는 무조건 잘 챙겨야 되고 혼자 절대 못 다니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줬대요. 돈은 잘 벌리는데 그런 게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납치 같은 거, 납치 같은 거는 한때 괴담이 돌고 SNS로 알려지면서 우린 알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미 터를 잡고 오랫동안 지내왔던 이 조선족 사람들한테는 그쪽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기 10년 전부터도 암암리에 알고 있었대요. 근데 신고하는 거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증거도 없고 이거 문제 일으켜서 이 조선인 커뮤니티에 소문나면 또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만 이제 갖고서는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돌수님도 여차저차 아이들이 학교를 갈 시기여가지고 학교 주변에 식당을 차렸대요. 돌자가 하는 식당 쪽은 이미 포화 상태고 새로 좀 조선족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설마 여기가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큰 병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사건이 일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왔었던 거예요. 네. 한 손님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방문을 했었대요. 이 사람을 A라고 지칭할게요. A가 가끔 불규칙한 주기로 방문해서 혼자 밥이랑 술을 먹는데 이 사람한테서 항상 그 약품 냄새가 강하게 났었대요. 오. 그 약품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 약품을 너무 독해가지고 얼마나 강했냐면 이 사람이 떠난 후에도 문을 좀 열어놔서 환기해야 될 정도로 독한 냄새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는 거를 반기진 않았대요. 이 사람이 막 엄청 많이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밥이랑 술만 먹고 다 먹으면은 그냥 빨리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창문 쪽에 항상 앉아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그러다가 일어나고 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시절에 돌자가 그 납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있었다 하면서 암암리에 있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근데 경찰서에서도 단순 가출로만 보고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대요. 아, 그래서 당시에. 실종된 사람의 이 가족들이 직접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수님이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실종된 제 아이 혹시 보신 적 있냐? 제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냐? 하면서 그런 방문이 엄청 잦았었대요. 사람을 찾습니다 하면서 이 포스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정말 많았대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항상 달랐대요. 실종된 사람이. 가끔 경찰서에서도 이런 사람 본 적 없나? 이러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 돌수님이 일하는 쪽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는데 이상하게 CCTV가 많이 없었던 곳이래요. 지금은 이미 재개발된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는 CCTV가 하나도 없었대요. 거의 큰 대로변에만 있었고 아니면은 뭐 가짜 CCTV가 있었고 그래서 상인들의 이 목격담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종자가 많구나. 우리 동생이 얘기해준 게 맞나 보다. 이 돌수님의 아들은 그 근처에서 다행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에 가서 하교하면은 식당에 와가지고 엄마 있는 데서 공부하고 엄마 퇴근할 때까지 붙어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집에 못 가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렇게 실종자가 너무 많은데도 그 시기에도 뉴스나 신문에 한 면도 안 나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중국인이고 이 부근에 사람이 살아도 그렇지 혹시 우리 교민부터 의심해가지고 나한테만 찾아오나?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네. 그래서 옆 동네에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돌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대요. 아니 실종자 찾는다고 우리 그 사람들이 있는 식당을 먼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너네 쪽도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래 왔다고 오래전부터 찾아왔었다고 예. 언니네 쪽도 지금 그러나 보다 언니네 쪽은 그래도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왜냐면은 우리 쪽은 그래도 CCTV가 좀 있어. 큰 번화가여가지고. 근데 언니 쪽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사려. 그리고 아마 소문에는 더 많은 조직들이 유입되어서 장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장사라는 게 식당 장사 이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장사가 맞고 이미 중국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소문이 돌고 있어서 괴담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었던 시기래요. 뭐 납치를 했네, 뭐 할머니가 뭐 짐 들어달라 하네 그런 괴담 있잖아요. 그런 괴담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은 실종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만 해도 각각 다른 얼굴의 실종자들이 붙여져 있을 정도로 사람을 찾습니다 할 정도로 실종이 무성했던 시기고 정말 어느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있구나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돌수님도 몸을 정말 많이 사렸대요. 남편이 같이 와서 셔터 내려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돌순 씨가 A라는 손님을 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냄새가 아주 심해서. 근데 이 A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는 한 여름 때쯤부터였대요. 이 사람이 어김없이 밥을 먹으러 오면은 그 강한 약품 냄새랑 이 창가 쪽에서 늘 자리를 앉는데 뭔가에 홀려서 뭘 보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현금만 띡 주고서는 후다닥 가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봤었대요. 어딜 저렇게 홀려서 가는 건가 했는데 신호등 건너려고
있다고 하는 한 여자 뒤로 같이 걸어가는 게 또 보였대요. 아니 뭐 스토킹은 아니겠지,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신호등이 딱 바뀌어가지고 가는 거겠지 싶었대요 그냥. 근데 요즘에 실종자가 이 부근에 특히나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찝찝했대요. 그래서 그 여성의 얼굴이 좀 기억에 남았어대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다른 실종자의 가족이 찾아와요. 내 딸 실종됐다고 울면서 하는 어머니였는데 좀 안면이 있는 사이였대요. 그 부근에서 반찬 가게 하던 아주머니였는데 예. 우리 딸이 막 어디 놀러가 다니지도 않고 출퇴근만 진짜 열심히 하던 앤데 퇴근했다고선 전화 오고서는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두절이다. 근데 경찰에서도 이 성인은 단순 가출로 볼 수 있어서 이 수사가 너무 늦는다. 우리 딸이 이럴 리가 없는데 너무 답답해서 본 적이 있는지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있다. 딸 증명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핸드폰에 찍은 사진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본 적 있냐고, 제발 본 적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막 엄청 울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시는 어머니를 토닥여주고 얼굴을 좀 자세히 봤대요. 자세히 사진 여러 개를 보는데 어렴풋이 그 한 달 전에 신호등에서 봤던 그 여자의 얼굴과 비슷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혹시 딸내미 여기 앞에 신호등 이렇게 건너서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이쪽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려면 저 신호등 건너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본 것 같다. 한 달 전에 여기 신호등으로 건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이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건너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스치듯이 그 A라는 사람이 떠올랐대요. 근데 증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마저 안 좋은 일에 엮일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는 그냥 안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CCTV 행선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큰 길가에서 이미 끊겨 있었고 여성의 행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일으켜서 보내드리고 교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A가 방문할 때마다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가 어느 날은 식당을 좀 지나쳐서 교수님이 안면 있는 한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해요. 다행히 그날은 대낮이었대요. 그냥 그 여성분은 버스를 타고 떠나는 모습만 보고서는 그냥 건너편 골목길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따라간 건 아니죠. 그냥 그 여성의 행성지를 뭔가 체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또 그렇게 그 친구가 어떻게 걸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또 체크하는 것 마냥 반대쪽에서 서 있었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여성과는 안면이 있는 사이예요, 교수님이. 그 근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초반의 친구였는데 아들이 불량식품 같은 거 사러 자주 갈 때마다 방문을 했었는데 인사성도 되게 바르고 착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저 친구가 왠지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 의심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을 하러 와서 저녁쯤에 퇴근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행선지를 알게 됐는데 맞은편에 A가 또 보고 있더래요. 그걸 돌수님이 이거 진짜 빨간불이다 싶어서 가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생한테 아는 척을 했대요. 아가씨 이렇게 부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그 친구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날 추운데 잠깐 우리 가게 와가지고 해장국 먹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서 반강제적으로 가게로 들였대요. 그리고선 A가 골목길 사이로 사라지는 그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여성을 가게로 들였는데 이제 여성은 이미 좀 부담스럽죠.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타나셔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바생을 꼭 잡고서는 밥 안 먹어도 되고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한다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뭐 이상한 거 느낀 적 없냐 이러니까 없대요. 근데 나는 이상한 노파심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당분간 출퇴근 같이 해줄 부모님이나 친구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손하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좀 내 주변 사람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돌려서 해줬대요.
내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바깥에를 많이 쳐다보는데 그 아가씨를 관찰하듯이 쳐다보는 아저씨가 있어.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냥 해줬대요.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거기가 재개발 전인 곳이어가지고 정말 구식적인 동네였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알바생도 좀 충격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그러면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고서는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본인도 나가는 순간 사람이 붙을까봐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데리러 오셔서 무사히 가고 다음 날부터는 그 길로는 안 다니는 것 같더래요. 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방법을 찾았나 보다 하고서는 편의점을 한번 가봤는데 알바생이 안 보였대요. 일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래서 관뒀거나 아니면은 근무 시간을 바꿨거나 그런가 싶었는데 때마침 그 A가 온 거예요. 가게. 그날도 독한 화학 냄새를 풍기면서 식사를 주문한 거죠. 근데 돌수님이 이거 황산 냄새구나. 헐. 이거 황산 냄새였다 하면서 딱 느꼈대요. 황산은 뭔가를 강하게 녹이려고 이제 쓰는 맞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과학 실험에서 쓰는 그 황산이 아니라 공업용 황산 냄새는 정말 독하대요. 와. 근데 그 공업용 황산 냄새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는 없잖아요. 황산 냄새 나요 하면서 신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편의점 여성분은 이제 얼굴도 안 보이는데 또 그 시기에 황산 냄새를 묻히고 가게를 방문하니까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돌수님 가게 창문에서 안 보이는 시점까지 어디로 가는지 대충 외워놓고 그날 남편이랑 셔터를 내리고 퇴근 후에 그 골목길을 좀 순회했대요. 근데 이런 일로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사실 경찰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 외국인을 상대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데요. 많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돌수님은 A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단서는 있었대요. 일반인은 못 느끼겠지만 돌수님은 이미 그 황산 냄새를 맡았었잖아요. 네. 희미하게 그 냄새가 나는 골목이 있었대요. 그 골목은 좁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확 그냥 채가도 모르는 그런 좁은 그 골목길에 CCTV도 없는 정말 그 옛날 집의 골목길. 네. 그 사이사이 이미 빈집도 있고 인적도 되게 드물었대요. 근데 거기서 희미하게 황산의 냄새가 풍겼던 거예요. 이쪽에 살구나. 딱 이걸 느꼈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남편을 데리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그날 돌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니까 돌자가 언니 절대 개입하지 마. 오. 모르는 척해. 여기 그 인간만이 아니야. 수십 명의 이미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이미 그런 냄새 풍기고 오는 사람 있다고. 언니가 그 사람들 장사하는 거 방해라도 했다가 언니 여기서 장사 못할 수도 있다고. 그냥 똑똑하게 살려면은 그냥 동조하지도 말고 방해도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그냥 모르쇠 하면서 장사해야 된다고. 그 말만 반복을 했대요. 언니 절대 정의로운 마음에 막 신고를 한다거나 뭐 오지랖을 부리거나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도 정말 민감하다고 그런 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대요. 이 A가 또 방문을 한 거예요. 여전히 그 황산 냄새를 풍기면서. 근데 느꼈대요. 불규칙한 날짜마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치. 갑자기 네. 왔다가 안 왔다가. 딱 느낀 게 이 사람이 작업이 끝나고 집이 엉망일 때만 와서 나와서 밥 먹으러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대요. 우와.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게 그 작업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없이 밥을 먹었었는데 그날은 밥만 먹던 A가 말을 걸더래요. 아줌마 며칠 전에 저 건너편 왔었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 아들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나 이 남편이랑 찾으러 갔었다. 근데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대답은 안 해주고 며칠 전에 저 뒤에 그 편의점 아가씨한테는 무슨 말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질문에서 정말 난감했던 게 이 아가씨가 실종된 건지 정말 그냥 그만두고 떠난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잡혀서 들은 게 있었는데 돌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 이 사람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그냥 안 해주다가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귀찮은 듯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서는 그날은 술을 2병이나 마신 상태에서 돌수님을 막 쳐다보면서 아줌마 조심해 이러면서 그 꼬깃꼬깃한 현금을 식탁에 탁 올려놓고서는 문 밖으로 그냥 나가더래요. 와, 경고를 한 거죠. 그러네. 그 이후에 A가 식당을 찾아오진 않았대요. 방문은 없었대요. 그러고서는 1년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이 전국의 뉴스로 퍼지게 돼요. 삶의 의혹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실종된 사람이 돌수님이 장사를 하면서 수십 명은 넘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단순 가출 아니면 실종 상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결말을 맺었냐면 그냥 한 명을 사진으로 훼손했었고 강도수까지 저질러서 무기징역으로 지금 교도소에 있다까지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A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 명이 아니겠지. 그 중에 네. 하나였겠지. 네, 그렇죠. 근데 A는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나만 운 더럽게 없어서 잡혔을 거라고. 다른 애들은 안 걸리면서 잘만 장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돌수님이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증도 없고 시신이나 신체도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가 없대요. A가 행동한 거라고. 그냥 심증으로만 남아서 처벌할 수도 없고 현장 검증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경찰도 알아요.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생선을 회 뜬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을 그렇게 일정한 크기로 회 뜨는 거예요. 네. 솜씨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정갈했대요, 너무. 근데 이게 대다수가 여자가 실종이 많이 됐었대요. 남자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여자들이 더 값어치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그 A처럼 포를 떠서 납품하는 조직이 있고 그걸 건조해서 캡슐로 만들어 중국의 고위층에게 납품하는 조직도 나누어져서 한국에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좀 더 지능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 같대요. 이 돌수님의 말로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표적이 오늘은 나일 수도 있겠다고. 진짜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아직도 궁금하대요. 내가 그때 붙잡았던 그 아르바이트 하던 그 편의점 여성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소식이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귀족분들 중에 그 여성분을 알고 있거나 혹시라도 본인이거나 살아계신다면 소식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네. 정말 무서운 거는 이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바퀴벌레 네. 마냥. A가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어 있으면 뭐예요? 솔직히 우리 신체 중에 새끼발가락에 발톱이 빠졌다고 못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냥 발톱이 더 빠지지 않도록 보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네. 그들도 어딘가에서 오늘도 내일도 표적을 찾고 있을 거라는 거.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귀족님들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망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다고 외면하고 싶다고 외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모두가 내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한테는 내일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차피 내 핸드폰만 하루에 몇 번 이런 문자가 오는지 보시면 되는 게 각자 사는 지역에 실종 문자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 그 재난 문자처럼 와요. 그거 설정해 놓으시면 하루에 몇 개가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몇 개가 오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어제 일이었고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네. 네. 그것만 보면 이게 그냥 괴담 속의 이야기, 그냥 그랬다더라 카더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오늘 망키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망키님 바로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네, 여보세요? 망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이고, 망키님의 목소리를 또 들으니까 하루 또 피곤했던 그런 고단함들이 싹 날아가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망키님이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소개팅입니다. 오, 소개팅? 네, 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망키예요. 이번에 제보해준 돌순이라는 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사실 이 라이브 방송을 몇 번 하니까 제 목소리인 걸 듣고 연락 오시는 지인분들이 있어요. 뜸했다가 알아보시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인분 중에 그 한 분의 친구가 겪은 일인데 좀 공론화 해주셔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자세히 말씀을 해줬던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고 있고 결정사 가입률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팅 동호회나 이 어플 만남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돌순이가 이 사건을 겪은 것도 딱 30대 중반대였고 그 당시에는 결정사를 가입할 만한 스펙도 아니고 그럴 만한 돈도 없었대요. 그렇다고 돌순이가 스펙이 안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해요. 대학 등록금 겨우 이제 대출 갚았고 나름 유명한 회사지만 지방에 있는 곳이라서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직으로 무난하게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딘가 전세로 살면서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적인 삶을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가 외딴 곳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카풀이라던가 놀 수 있는 곳이 없었대요. 또 친구도 멀리 있었고 심지어 친구들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반 정도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서울 경기 주변에서만 일하고 노니까 점점 멀어져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외로운 거예요. 돌순이가 이제 몇 년째 남자친구도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고 연애할 사람조차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돌순이가 딱 그런 시기였대요. 옷가게를 가면은 입을 만한 옷 사이즈 다 있을 정도의 체형이고 피부에도 난 거 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관리도 잘하고 하는데 돌순이의 환경은 이성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무심결에 오픈 채팅을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오픈 채팅의 절반이 좀 음흉하거나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모여서 떠드는 단체 채팅방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봤대요. 쭉 내려보니까 블라인드 소개팅 방이 있었대요. 나는 솔로 3대3, 땡땡 지역 부근 사람 모여라.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어서 한번 유심히 봤대요. 근데 돌순이가 처음에는 오픈 채팅을 할 줄 몰라서 개인 프로필로 들어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 리스트를 좀 보니까 옥순, 33 여자, 영수, 36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딱 봐도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순이가 들어오면 3대3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들어온 지 얼마 만에 당장이 민수라는 사람인데 민수가 새로 오신 분 프로필명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제서야 돌순, 35 여자 이렇게 바꿨대요. 그리고서는 그 6명이서 어디서 만난다 이런 말은 없었고 그냥 친하게 지냈대요. 그냥 단체 채팅 하듯이 어디 사냐, 관심이 많냐, MBTI 뭐냐, 몇 시에 보통 퇴근하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이 방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서야 성비가 맞춰졌다 하면서 더 친하게 지내자, 가까이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카톡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민수라는 사람이 우리 그러면은 진짜 목적대로 서서히 소개팅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대요. 직장에서도 PC 카톡이 되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 점심 오늘 먹었어. 맛없다. 살 빼야 되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 사는지 서로 오픈을 하게 됐고 이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대요.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궁금하다. 현장 소개팅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방장이 1박으로 펜션에서 한번 우리 소개팅 해보자. 앉아도 된다 하면서 펜션을 아는 분 통해서 정말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다. 바베큐도 무료 제공이고 수영하고 싶으시면 수영도 해도 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 오셔서 편하게 놀다가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셔도 된다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마셔도 된다. 민수라는 사람도 본인도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술을 먹어서 집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 차로 버스터미널 근처에 내려다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룰을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약금은 5만 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추가 정산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룰을 잘 만들었고 신뢰감 가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됐대요. 그래서 그 돌순이를 빼고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돌순이도 저도 동의해요 이렇게 해서 3대3 소개팅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설레더래요. 이제 안 해본 지 오래됐는데 다 내 스타일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또 정말 여기서 만나서 인연이 되면 또 어떡하지? 요런 설렘도 들면서 걱정도 되고 막 잠이 안 오더래요. 그렇게 그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매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뭔가 창피해서 말을 아꼈대요. 뭔가 이 오픈 채팅에서 사람들 만나서 나 소개팅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딴에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을 아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순이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로 회사 집만 왕래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대중교통만 이용하는데 그 펜션은 또 차가 없으면은 가기가 애매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지역의 버스터미널로 가서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영숙이라는 여자애한테 1대1 카톡이 온 거예요. 돌순 언니 전에 차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차 있거든요. 저랑 같이 가요. 땡땡역으로 오시면은 제가 거길로 픽업할게요. 이렇게 1대1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친절하고 소개팅이 아니어도 이런 인연 너무 좋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땡땡역으로 가서 예쁜 옷을 입고 전날에 목욕탕도 다녀오고 신발도 예쁜 걸로 사고 정말 예쁘게 꾸몄대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검정색의 카니발이 오더래요. 그리고서는 창문을 내리고서는 혹시 돌순 언니 맞아요? 저 영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애였대요. 그래서 옆자리 타라고 해서 탑승을 했고 근데 30대 초반에 이 여자애가 카니발을 끌기에는 너무 큰 차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서 뒤로 돌아보니까 약간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이 좀 쌓여 있더래요. 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드릴 이런 게 그래서 쳐다보는 돌순이를 영숙이가 시선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말씀 안 드렸었죠. 저 인테리어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좀 더러워요 언니 이러면서 머쓱해 하더래요. 얘는 어린데 인테리어 사업을 본인이 하는 건 되게 멋있다. 이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너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말도 내뱉었대요. 그러면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도 자기보다 어리지만 약간 돌순이가 봤을 때 그 영숙이라는 친구는 예쁘진 않았대요. 그리고 좀 힘을 써서 튼튼해 보이는 약간 살집.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소개팅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여자 중에서 좀 돋보여야 되고 예뻐 보여야 되는 그런 경쟁심이 있지만 티는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돌순이는 속으로 그래도 이 영숙이라는 애보단 내가 좀 더 낫다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근데 그 펜션을 향해서 가는데 돌길 따라 쭉 꼬불꼬불 올라갔대요. 산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별장 같은 펜션이 보였고 이미 차 2대가 와 있었대요. 남자들이 와 있었던 거죠. 이미 미리 와 있었던 거예요. 남자 셋은. 그리고 여자는 돌순이와 영숙이만 왔던 상황이에요. 여자 한 명은 옥순인데 늦어진다 하고서는 안 온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다가 이 옥순이라는 친구가 카톡이 없고 늦어진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안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진행하면서 놀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최자가 민수잖아요. 일단은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단은 헷갈릴 수 있으니 서로 닉네임으로 얘기하자. 뭐 민수, 철수, 광수, 영숙, 돌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좀 써서 공유하자.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만나서 규칙이 핸드폰은 다 같이 걷자. 이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집중하자. 이거였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모두가 걷어서 거실에 구석탱이 상자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니까 내용은 뭐 별게 없었대요. 결정사에서 흔히 작성하는 그런 호구조사의 내용들, 이름, 나이, 직업, MBTI, 뭐 혈액형, 키, 몸무게는 그냥 대충 체크하는 안이 있었고, 뭐 취미생활, 음주, 흡연 여부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문항이 연봉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자산, 이거를 적는 안이 있었대요. 현금할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민수한테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 민감할 수도 있는데 꼭 적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연봉이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도 아니고 정말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소개팅 자리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모은 자산들을 통해서 내 성실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냥 가볍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찜찜하지만 뭐 통장에 있는 예금, 저금, 주택 청약 이런 거 포함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5천만 원이라고 적었대요. 사실 그거보단 더 많았지만 그냥 5천이라고 적었대요. 그리고 핸드폰은 없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뭐 레크레이션 식으로 서로 간에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아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했던 게 남자 3명이 영숙이의 자기소개서보다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집중하듯이 읽어보고 질문하고 후구조사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영숙이가 좀 머쓱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만 말을 거니까. 또 눈치를 봤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면서 손톱 만지면서 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이 3명 다 나한테 관심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남자 3명의 자기소개서란을 봤는데 나중에 이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업 소개를 먼저 할게요. 그 민수는 금융캐피탈 직원이래요. 그래서 탑 금융업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이다 하면서 이렇게 뭐 금융회사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특징이 있었다면 아직 목티 입기에 이른 날씨인데도 달라붙는 검정 목티를 입고 검정 바지까지 입어가지고 깔끔해 보이면서도 말라 보이는 그런 관상이었대요. 그때 날씨가 한 10월 달이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목티를 입기에는 좀 이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철수. 철수는 외과 의사래요. 심지어 나이도 거기서 제일 많았지만 나름 잘 꾸며가지고 그 나이대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는 좀 직업적인 면에서도 철수한테 눈이 갔었대요. 그리고 광수는 유통회사를 다니는 애래요. 그래서 유통업을 직접 운송하는 현장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이 두 형들보다 똑똑하지는 않지만 제가 제일 어리긴 해요, 누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은 제가 제일 자신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와보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돌순이는 어쨌든 간에 의사인 그 철수가 끌렸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의심할 것도 없이 거기서 철수가 핸드폰이 아니라 의사 면허증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줬대요. 진짜 내가 이거 의심할까봐 내가 이거 아직도 들고 다닌다 이러면서 잠깐만 있어봐요 하면서 구석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오면서 의대생 시절 때 자기 사진들 보여주고 이러면서 어필을 하니까 이게 사기는 아닌가 보다. 진짜 얘는 땡땡 그 종합병원의 의사인가 보다 하면서 진실성이 있는 친구다. 그래서 그러면은 소개팅 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왜 여기 오셨어요? 물어봤대요. 사실 그렇다. 의사면은 뭐 충분히 더 좋은 조건으로 만날 수 있고 한데 그런 억지스러운 만남이 싫고 나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됐고 이런 독특한 소개팅이 있다는 게 있어서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 2-3번 정도 있었다.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었는데 근데 돌순 씨 같은 여성을 미리 만났으면 이미 결혼해서 여기 안 나왔겠죠 하면서 플러팅 하듯이 호감을 표현하더래요. 그래서 설마 이분도 나를 관심 있어 하나? 하면서 돌순이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민수 씨랑 광수 씨도 자기를 되게 챙겨주고 그런 모습에 아, 나 되게 대접받고 있구나.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라이드가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시간 속에서 잘 놀고 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남자들은 고기를 굽고 영숙이랑 돌순이는 재료 준비, 뭐 식기 세팅 이런 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쌀쌀하지도 않은 그런 날씨 속에서 되게 기분 좋게 고기를 구워 먹었대요. 근데 민수가 고기를 굽는데 바베큐를 굽다 보면은 덥잖아요. 놀랐던 게 목티를 입었는데 목티를 한번 잡아 당겼대요. 아, 더워 이러면서. 근데 안에 고인 땀을 닦는 그 순간에 문신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목티를 입은 이유가 예. 문신이 있어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나는 목에서부터 문신을 했다? 아, 좀 무서운데? 아, 그러면은 저분은 당연히 멀리하고 철수랑 광수랑 이렇게 해서 더 대화하면서 놀아야겠다 하면서 스스로가 좀 거리감이 생겼대요. 그 문신을 본 순간. 술을 마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대요. 예를 들면은 그 영숙이 있잖아요. 돌순이 말고 영숙이라는 다른 여자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버섯을 안 먹어요. 근데 돌순이랑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 만나니까 이런 걸 모를 거잖아요. 다 버섯을 못 먹는다 이런 거를. 근데 철수가 영숙이 버섯 안 먹으니까 영숙이 접시엔 고기만 담아 이러질 않나. 영숙이가 아무리 좀 현장 일을 하는 스테토니어 같은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초면이자 그 막내인 광수를 툭툭 치면서 야 빨랑 치워 이렇게 막대하질 않나. 좀 초면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지? 근데 또 본인한테는 안 그랬대요. 예의 바른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철수가 바베큐를 먹다가 좀 자리를 바꿔서 돌순이 옆에 앉았대요. 그러면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이러면서 주량 얼마나 돼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아우 주량 좀 세네. 평소에 건강 상태는 어때요? 나는 건강한 여자가 좋아요 이러면서 자기관리의 일환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순이도 그걸 어필하고 싶어서 나는 잔질병도 없고 튼튼하다고 운동만 좀 안 해가지고 근력만 좀 딸리지 건강검진 때마다 별 이상이 없다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어필을 했대요. 술을 좀 마신 상태였고 민수만 술을 안 마시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마시면서 막 놀자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좀 취해가고 있는데 자고 갈 사람 이렇게 물어봤대요. 민수가. 안 자고 가면은 버스터미널에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남자 3명은 저 그냥 술 먹었고 하니까 자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영숙이도 나도 자고 갈래요. 술 먹었는데 운전 못하지 이러니까 또 그 여자애 혼자만 놓고 갈 수도 없고 영숙이도 옆에서 언니 그냥 같이 자고 내일 제가 땡땡역에 내려다 줄게요. 그냥 같이 저쪽 방에서 자고 우리 가요 이렇게 하면서 팔등을 끼면서 막 애교를 떨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자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돌순이가 술을 잘 마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취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영숙이가 옆에서 언니 자고 가니까 마시자 이러면서 더 마시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자기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량도 못 미쳤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마시니까 잠이 오더래요. 아직까지는 이른 저녁이고 밤이 너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졸립다 하면서 옆에 있던 영숙이 어깨에 기대가지고 살짝쿵 잠이 들었대요. 사람들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는 깊게 잠들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한 방에서 이불 위에서 자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왔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는 침대만 있고 작은 창문만 있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그런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보려는데 핸드폰은 이미 걷어가지고 거실에 있잖아요. 그 방에는 또 시계도 없었대요. 그냥 창문을 열어서 누구 있어요? 이러는데 조용하고 바베큐도 끝난 것 같더래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나? 하면서 일단은 화장실 좀 가야겠다 해가지고 방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더래요. 바깥에서 잠긴 건지 고장났는지 모르겠는데 덜컥덜컥 계속 해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컥덜컥 소리를 내면은 바깥에서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풀벌레 우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창문에 쇠창살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 없어요 이러면서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누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주차된 차를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 차들은 다 그대로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외진되어가지고 어디로 걸어가서 뭐 할 수도 없어요. 슈퍼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해서 다들 자나? 근데 나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누가 한 명이 깰 때까지 쿵쿵쿵쿵 했대요. 근데 그 펜션이 복층도 아니고 1층이라서 다 그냥 이어져 있어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돌순이는 나가고 싶어 죽겠고 핸드폰은 없어서 답답하고 소리를 크게 내는데도 답이 없고 이 사람들 혹시 어디 간 건 아니겠지? 나 잘못된 건 아니겠지? 갑자기 무섭더래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바깥에서 자박자박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창문에다가 손을 뻗었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 갇혔다고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냥 그 돌순이가 안 보일 만한 그 위치에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퉁이에 있으니까 돌순이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계속 소리를 질렀대요. 화장실 이제 가고 싶고 나가고 싶고 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진짜 시끄럽네 이렇게 하면서 말이 들려요. 영숙이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숙이가 창가 쪽으로 와서 웃으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언니 지금 이상한 거 느끼지? 하면서 낄낄낄 웃더래요. 아까 그 애교 떨고 팔짱 끼고 하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사악하게 웃으면서 뭐야? 이상한 거 느끼고 있지? 이러면서 약 올리더래요. 언니 저 남자들 한패야. 언니 살고 싶지? 나한테 5천만 원 보내주면 내가 저 남자들 잘 구슬려서 언니 살게 퇴로 봐줄게 하면서 자기가 쥐고 있는 손이 물순이 핸드폰이었던 거예요. 그 핸드폰을 들고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언니 여기서 절대 못 나가. 저 뒤로 가면은 절벽이야 언니. 언니 이거 나한테 돈 안 보내면 저 남자들이 어떻게 할지 다도 못 도와줘. 그래도 나는 같은 여자고 정이 있으니까 지금 도와주려는 거잖아. 언니 집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얘네 다 한패인 건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신종 피싱인 건가? 내가 속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돈을 보내준다고 해도 돌순이가 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알겠다고 내가 돈 꺼내줄 테니까 핸드폰 달라고 하니까 영숙이가 아니야. 언니는 비밀번호만 말해. 내가 직접 보낼 거니까. 보내고 나서 줄게 언니. 그때 신고하든 도망가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대요. 내가 돈을 보내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하고서 침대에 앉았대요. 그러면서 돌순이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이거 얘네들 정상적인 애들 아니구나. 그러면은 내가 무슨 쇼를 해야 얘네들이 반응을 할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영숙이가 담배 피면서 서 있고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 이러면서 기절해버리는 척을 했대요. 근데 바깥에 영숙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뭐 놀라는 눈치든 확인하는 눈치든 이런 것들이 기척이 들려야 되잖아요. 안 나더래요. 그냥 얘가 쇼하는 건지 아닌지 멀리서 그냥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톡톡톡 핸드폰 채팅 치는 소리가 들렸고 바깥에서 철컥하고 남자 하나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이거 연기인 거 알면은 나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정말 나 여기서 죽을지언정 신명나게 연기해야겠다 해가지고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래서 소변까지 그냥 옷 입은 채 그냥 싸버렸대요. 그리고 눈은 까디짓고 발작 난 것처럼 거품을 막 무는데 그게 약간 간질 환자인 것처럼 발작하듯이 연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돌순이의 직장 동료가 간질 환자여서 응급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돌순이가 옆에서 좀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작정해서 속이기 위해 막 거품을 물었대요. 그래서 방에서 확인하더니 야, 얘 진짠가 봐. 지렸어. 이러고 멀리서 민수 목소리더래요. 야, 쟤 병 없다고 하지 않았어? 체크 안 했어?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무서워 하는 소리들이 이제서야. 그래서 반응하는구나. 나 더더욱 연기 발작해야겠다 하면서 정말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무서우니까 그냥 떨리더래요. 몸이 부르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벌벌 떨면서 환자인 척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쟤 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명이 안아들고서는 차 안에 돌순이를 실는 거예요. 그 카니발 안에 장비가 가득한 곳에 밧줄 같은 걸로 돌순이 팔을 묶고서는 트렁크를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하는 소리가 몰라 일단은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렸대요.
팔자. 나 팔리는 거구나. 나 팔리는 거 맞구나. 그래서 혈액형이고 뭐고 다 물어본 거였구나. 그러면서 차에다가 넣고서는 나가는 민수의 모습을 봤는데 민수가 나시만 입고 있었대요. 근데 온몸이 문신으로 다 덮여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 한패구나. 나 장고 뭐고 다 팔리겠구나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데 여기서 살아야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돌순이가 그 밧줄을 어떻게든 이제 풀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옆에 그 톱이나 니퍼 같은 장비들 일단 다 치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밧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밧줄이 너무 안 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빨을 동원해서 정말 미친 듯이 그 손에 상처가 나면서까지 해서 풀어요. 그리고 차 문을 잠궈놨지만 안에서는 그래도 열 수 있으니까 트렁크를 열고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서 미친 듯이 그 돌길을 내려왔대요. 뛰었대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울면서 달려간 거죠. 폰도 없고 여기 산 중턱이니까 어둡고 안 보여서 넘어지고 구르고 계속 그냥 달렸대요. 다행히 눈치를 못 챈 건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고 1시간 넘게 그렇게 가니까 집은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집이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 사는가?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니까 그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있는 걸 보고서는 사람 사는구나 하면서 문을 쾅쾅쾅 두드렸대요. 저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놀래가지고 아가씨 이거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웃긴 게 112에 신고했잖아요. 그 펜션에 경찰이 갔대요. 근데 그 민수는 이미 없었고 나머지 3명이 같이 경찰서로 와요. 어쨌든 간에 이 돌순이의 증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과 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봤대요. 거기서 조사받으면서. 근데 영숙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전과가 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둘은 깨끗했대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3명의 진술이 일치해요. 민수 형은 고기만 구워주고 술을 안 마셔서 일이 있다고 갔고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술 마시고 같이 잠들었었다 하면서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증언을 하더래요. 돌순이는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경찰이 더 답답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귀가하시고 추가 조사는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귀가시키는 거예요. 돌순이가 화를 냈대요. 아니 저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조사받을 테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가게 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한 명 더 있다고. 저거 빨리 구속수사 하셔야 된다고. 쟤네 다 한패다 하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경찰의 표정이 그러니까 파출소였대요. 파출소의 그 경찰분이 진상이다 이런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선생님 말씀만으로는 저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구속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증언 다 일치하고 그리고 선생님 소지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지금 몸 다치고 이런 거는 산길 그냥 뛰어 내려오시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일단 병원부터 가시고 뭐 연락 오면은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서는 보내더래요, 돌순이를. 근데 돌순이가 증언할 만한 정황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대요. 밧줄도 없었고 뭐 솔직히 핸드폰도 다 걷어가가지고 그런 것도 없었고 핸드폰과 가방은 그냥 분실 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경찰에서 이건 딱히 그냥 저 여자가 혼자서 오해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향후에 조사에서 나왔던 게 남녀 3대3 방이라고 했었잖아요. 다른 여성분은 안 왔었잖아요. 옥순이라는 여성. 그게 영숙이었대요. 영숙이가 다른 여자인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자는 돌순이랑 영숙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죄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처벌할 그 일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넘어갔고 그 나머지 남자 3명 증언 일치하고 전과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이분 한패라고 하시는데 이분 연락 그런 거 다 보니까 초면이에요.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전과가 겹치는 것도 아니고 뭐 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영숙이라는 친구가
전과가 있고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한다. 선생님한테 해했다는 이 증거가 없다. 죄송하지만 도주 우려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불기소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돈 주고 변호사 상담을 해봤는데도 이게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도 없고 선생님의 혼자 말씀과 이 다수의 정황들과 봤을 때 다수의 증언이 일치하면은 이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죄가 성립되면은 반대로 그쪽에서 선생님한테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입장인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변호사도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철수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나름 유명한 종합병원의 외과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일단 찾아갔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찾아봐달라 하니까 뭐 조회를 해봐줬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없더래요. 그러면은 그 의사가 여기 있었는지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이게 의료법상 이분의 환자가 아니었으면은 저희도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사람인 걸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일한 적이 없는, 기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얘가 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민수, 철수, 광수, 영수 이 4명이서 만약에 공모한 거라고 쳤을 때 보이스피싱 경험과 더불어서 또 다른 범죄 는 해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학적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걸 포장해서 유통하고 계획하는 사람, 이 모두가 모인 자리가 아니었을까. 추리가 나오더래요. 보통 그게 아니네. 그쵸. 근데 증거라고는 오픈 카톡에 대화 나눴던 거, 그건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눈 게 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 메일을 보냈지만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근데 돌순이가 그날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실종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제가 핸드폰에 어디구 실종자 발생, 인상착의 이런 알림음이 오더라고요. 아, 네. 진짜 하루에 수개가 오는데 이게 어떻게 실종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네. 이 돌순이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진 않았을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내가 피해자임에도 이 증거가 정확하게 없고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여자라고 증언을 하면은 되려 진짜 이상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수법은 어느 SNS에서도 어느 매스컴에서도 나오지 않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신종 피싱 납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래요. 섬뜩하네 이거. 그리고 이게 보험이 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증언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의 절벽에 핸드폰만 떨어뜨리고 우리는 분명히 놀다가 사라졌다. 증언하면 되는 부분인 거라서 사람 하나 실종시키고 모두가 그냥 모르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돌순이처럼 이상한 애로 몰아가고 우리는 잘 놀았다. 증거 뭐 다 뒤져보셔라. 이렇게 해서 털리는 거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연락하는지 뭐 대포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다. 이 4명은 공모한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거를 끝끝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거 진짜 신종 피싱 납치니까 귀족님들도 이런 게 있다면 조심해야겠다. 사실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도 모를 일이고 부모님이나 친구한테도 이런 사람들 만난다라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사실 오픈 채팅이나 이 어플 속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다수가 만나 모임을 갖더라도 끝까지 의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의 정보를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조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너무 또 감사드리고
망키님께서 또 정리를 너무나 잘해서 전달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될래야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망키님께서 이렇게 신종 어찌 보면 범죄 수법이잖아요. 근데 범죄 수법은 그쵸. 사실 뭐 들통이 나거나 알려지기 시작하면 또 발전을 하기 마련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망키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움이 된다,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 재미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수법을 하나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대처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미리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또 귀중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한 실화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